비대위원장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치도 뭐랄까요 상상력이 없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의 분위기가 일단 김기현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 원내대표를 일단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로 즉각 비대위원장 세우겠다까지 올라왔어. 그랬더니 하마평이 쭉 왔었잖아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낮은 카드 한동훈 원희룡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윤석열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급부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겁나 만세. 진짜 겁나 만세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지. 그 한동훈이 원래 예전에는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들 질문하면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러더니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피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법조 기자들은 자기가 지금껏 주물러 왔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디올 백도 물어보고 맞아요. 계속해서 이런 좀 민감한 질문들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는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정치의 경험이 없다라는 게 서서히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의 경험이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비대위원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선출직에 단 한 번 도전해 본 적도 없잖아요.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시험 잘 맞아서 그냥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사람이지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건 너무너무 지금까지 입증이 돼 왔죠. 이제 과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보면 이거는 국힘 비대위가 아니에요. 용산 비대위지. 국힘을 위해서 어떤 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딱 한 분 보시기 좋으라고 지금 뽑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흐뭇할 수밖에 없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지금 언론이 한동훈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펌프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김성훈이라고 기억합니까? 걔 아마 여의도 연구원장 갔을걸? 동작구 수해 났을 때 비 오면 그림 잘 나온다고 비 했다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얘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주애라고 표현을 했어. 김정은의 딸 김주애. 누가요? 한정훈, 한성훈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 김주애를 키우듯이 쉽게 표현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김주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를 치켜 세운 거야. 공산 전체주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한동훈이가 대가리가 있으면 얘들아 나 강남 파라콘 출신이야. 너무 거리가 망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선거가 참패 예상되는 선거잖아요. 아니 일단 시키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있으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게 되실까?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별로 손해는 아닐 거라 봐요. 기분이 유쾌하진 않은데. 당연히 그렇지. 네, 썩 유쾌하진 않은데. 왜 한동안에 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 탄핵설 막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탄핵? 예. 왜냐면 탄핵을 해보면 정치권 전면에 못 나와버리니까. 정치권 전면에 나와가지고 계속 윤석열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네덜란드가 있을 때도 얼굴 비추면서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했고 거기다가 2인자 실제로 정권 2인자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요. 노태우를 마지막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좀 가까운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결국 지를 용기가 있겠냐. 더군다나 얘는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한동훈은 정치를 모르지만 그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 비대위로 원희룡과 같이 한동훈 원희룡 투탑으로 간다. 미치겠네. 비호감도를 왜 이렇게 높이냐? 정말 멋진데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안철수는 인요한 이야기를 하더라 했더니 우리 보람 PD까지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인요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아주 진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총선의 특징을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지층 결집용. 윤석열 지지층은 이미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찍었던 사람 중에 15% 20% 이미 빠졌다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지층 입장에서는 망해가 지금 윤석열 보면 한숨 나오고 김건희 보면 한숨 나오는데 그런데 한동훈이나 원희룡 같은 잘 싸웠던 사람들
비대위원장 하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반대는 모자란 생각인 건 그렇게 되면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시킨단 그렇죠. 말이야. 반대도 결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불안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지지층 결집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이슈를 잡아가지고 설득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가자 이런 이상의 심정을 자극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뭐 다음 총선에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R&D 예산 깎았지 외교 저 모양 조건이지 네덜란드 대사 초치되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야. 형광펜 뚜껑을 열었다 이거야. 네. 자, 윤석열 정권의 김주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진짜 정말 미쳤다, 정말. 이거 고소당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원희룡. 원희룡 같은 경우는요, 비대위원장 되면은 양평 고속도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한 이슈의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백지화. 네.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이런 자가 비대위원장 되면은 한 번 더 각인을 시켜. 잊혀져 가고 있는 이슈에 한 번 더 불을 붙여. 그 직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직을 걸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사람 인물이 없는 건 맞죠. 내가 강력 추천하는 인물 요즘에 제가 알고 계시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낙연 씨 추천해요. 획기적이잖아. 획기적이네요. 어. 혁신적이네. 민주당에서 막 당대표하고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확 바뀌는 거야.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도 잘 나옵니다. 네. 박근혜 비대위 때 색깔 바꾸고 빨간색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걸었던 것만큼 나요. 나 이낙연 씨가 비대위원장 강력 추천해요. 근데 여기 비슷한 결이 하나 있죠. 김한길 비대위원장 설은 일찌감치 주저앉히더라고. 주저앉죠. 이유는 뭐냐면 그 영남 쪽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 사실. 아니 근데 영남 쪽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싫어할까요? 국힘당이라고 싫어할까요? 저는 그 부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남 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클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클지 전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저 논평을 있잖아요. 아, 네. 좀 너무 이렇게 차원 높은 쪽으로 가지 마. 못 알아먹잖아 지금 다. 여기 이 상황에서 다시 인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저앉혔던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코미디라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워야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아무도 윤석열을 못 지우고 윤석열을 떠올릴 수 있는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당대표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나가려다가 초선들이 완장질해갖고 연판장 돌리고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잖아요. 윤석열이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이거 그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느낌적 느낌은 그거 아니에요. 저 족자 같은 데다가 첫 번째 한동훈이 족자 두 번째 저 원희룡이 다음에 김한길이 뭐 나경원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윤석열이가 붓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점 하나 찍는 거야. 이게 낙점이야. 윤석열이 붓을 들고 찍는 게 아니고 다들 어떤 여자분이 붓을 들고 찍으면 그걸 윤석열이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다가 반성을 하죠. 네, 그런 못된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못한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상의 총재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 당무 개입하면 불법이고 전에 박근혜가 그걸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에 청와대가 어떤 입김도 넣지 않았어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정책 등에 있어서도 당정협의나 뭐 협의 같은 거 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데 윤석열이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뭘 개혁을 못했다고 하는 게 그 180석일 때 이낙연이 당대표였잖아요.
당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청와대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이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개혁 같은 것들이 이게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김기현한테 경로했다는 이야기 어제 방송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불출마 선언하시면 제가 당대표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장제원 이후에 불출마 선언이 약간 짠 듯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풍을 만들었어야 돼. 근데 김기현이 며칠을 뜸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에서 당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대표 유지하고 나머지 영남 중진들 몇 사람이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덜란드에 가 있는데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거야. 분명히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로 한국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 상황에서 안 오니까 전화하고 체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출마 선언하라고 이게 안 나오는 게 메시지가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는 사실은 당무 개입인 것도 맞고 언론들은 왜 경로까지만 끊어버리냐고. 아니 당무 개입 정도가 아니다. 이건 그냥 강요죄예요. 검찰 논리대로 따지면 그냥 강요죄예요. 이거는 근데 윤석열이 하도 이렇게 자주 하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러워. 더 이상 누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이게 자기는 박근혜 이걸로 실형받게 해놓고 자기는 이걸 해. 그리고 언론에서도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이거를.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 누구한테 뭐 해라 말아라 그것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검찰 논리로 따지면 이건 그냥 강요죄예요. 그림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강요죄. 예.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나경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주저앉히고 연판장 돌렸던 초선들이 이번에 김기현이 이렇게 그 뜸을 들이는 사이에 김기현 대표직 유지하라고 페이스북에 막 연명하면서 막 또 했었잖아요. 그 18명이 그 나경원 주저앉히려고 했던 연판장하고 맞는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지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김기현이 본인의 사익, 사실 내가 생각해도 내 지역구를 내가 쥐고 가는 게 낫지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본인의 사익에 따라서 판단해서 뛰쳐나가버린 거다. 이렇게 보는 이게 거죠. 다르게 보면 이거 레임덕이죠. 레임덕이 심각한 심각하게 레임덕이 일어난 거고. 아니 그 아까 그 헤드라인도 나왔지만 네덜란드에서 김기현한테 또 연락했다는 거잖아. 딱 느낌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겠지만 딱 그거 아니에요. 그 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결했던 거랑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죠. 더 야, 심하죠 어떻게 보면. 김기현이 받고 뭐 이런 느낌이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안 물러나 이 새끼야 이 느낌 아니야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레임덕인 게 김기현이 거부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밖으로 새 나왔다는 게 초점이에요. 대통령이 당대표랑 통화를 해가지고 무슨 은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외부에다가 밝히기 힘든 내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거는 김기현이 들이받거나 대통령실에 누군가 들이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혁신위원회 만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요. 윤석열이 95, 국민의힘이 5%예요. 근데 김기현 사퇴하고 다시 윤석열이 낙점하는 비대위원장 올라오면 그게 혁신입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최고의 혁신은 뭐냐면 여기에 손을 떼는 거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우리가 못하면 비판해라라고 손을 떼주고 공천에 아예 손을 떼야지. 근데 윤석열이가 못해갖고 생긴 혁신위에 당대표 바꾸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윤석열이가 낙점하면 혁신이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언론 이 기레기 새끼들이 김기현 물러나는데 이재명은 안 물러나나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지금. 이재명 잘하고 있는데 왜. 웃기고 있죠 정말로. 아니 그리고 김기현이 물러나는 게 이게 사실 김기현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는 온 언론이 난리가 났어야 돼요 진짜로. 외부의 압력에 당대표는요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당대표지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데도 사실 당이 엄청난 작용을 하죠.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당을 장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재명은 뭐 하냐고 그래. 아니 도대체 요즘 언론 기사들 보고 있으면요. 야, 이것들은 뭐 진짜 기자 쉽게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김기현은 일단 당대표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파파 스머프 정도 인식해서 그럴 그리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내려오면 이재명 대표도 그만두는 걸로 하시죠. 야, 아니요, 동의 못합니다. 그래야 대선을 나가지. 일국의 여당 대표가 사퇴하는데 페이스북 사퇴는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 임팩트 때문에 그런 건데 정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쫓겨나서 뭐 자기는 하기 싫었겠지만 정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부터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일신시키겠다는데 페이스북으로 사퇴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 페이스북 나중에 저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김기현 자체가 무슨 뭐 정책 아젠다가 있는 사람입니까? 뭐 개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극우 성향 가진 인물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영남 쪽의 국회의원들 보면 컨텐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지역에서 토호짓 하면서 KTX 노선이나 변경하고 자빠졌고 고래고기 이런 거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경로했다는 말이 윤석열 경로했다는 말은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봐야지. 내가 시켰는데 얘가 안 들어. 그럼 검사 같으면 여기다가 막 징계를 때리거나 그렇죠. 화내거나 예. 뭐 이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물러간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불출마한다고 발표해야 될 시점에 기다리는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고 한국 포털 검색해 봤더니 잠적했다고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전화해가지고 왜 불출마 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또 전화 끊고 나서 또 저기 저 네덜란드 가가지고 폭탄 좀 말고 울산에 핵 버튼 눌러. 내가 공천 하나 마음대로 못 주면 무슨 정말 대통령 짓을 어떻게 하나? 근데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김기현을 5등 하던 김기현을 당대표 만들 때 이럴 때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김기현을 당대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지로 쓰려고 김기현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적재적소에 물티슈로도 잘 썼죠. 근데 김기현이 아니야. 나는 이참에 유기농 면 행주가 되겠어. 그리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과연 문제는 김기현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울산에 나갈 수 있냔 말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너무 못하는 게 이게 원인이에요. 정말로 당 내를 자기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정을 베풀어서 정말 자기네들끼리라도 지지율이 40% 정도만 나와도 김기현은 아주 착실한 인형으로 그냥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벌써 레임덕이 왔어. 예상에도 없이 2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파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파동. 김기현 잠적 파동일 수도 있고 윤석열 경로 파동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미칠 영향들이 지금 앞으로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한테는 정말 기대랄까요? 희망이 아예 안 보이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 누가 올라와도 저는 이낙연 비대위원장 아닌 이상 파급력 없다. 여기까지. 야,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현주 정도는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중에 이현주 내가 안 까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2년 동안 내가 까방권 준다. 이 꼬붕 가고 저 꼬붕이 올 뿐 쇼 그만해라. 그렇지. 이 다음에 한동훈이 오건 원희룡이 오건 김기현 꼬붕에서 다른 꼬붕으로 옮겨가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일부러 저 느낌 때문에 일본 말을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느낌 때문에. 야, 조만간 이현주 의원 한번 만나면은 내가 한번 안아드릴 예정이에요. 진짜 아이고. 이현주 의원 남편이 새날방송 애청자시래요. 내가 그래서 이 가족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는 비판을 못하는데 요즘 이쁜 집안 하니까. 우리 엄마 보고 계십니다. 꼬붕. 진짜 꼬붕글 대잔치지. 국민의힘은 딱 이준석이가 혁신이 만들 때 한마디 했어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났을 때. 윤석열이 혁신 대상인데 뭘 바꾼들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치에 관한 건 딱 한 줄밖에 없을 거예요.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내가 위에서 결정했는데 선구안을 가진 선배 검사가 결정했는데 밑에는 알아서 맞춰서 거기에 끼워 맞춰야지. 맞죠? 딱
그 정도 사고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왕이거든. 내가 왕인데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거지 지금. 철퇴도 저자의 입을 쳐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궁의 목소리를 해주세요. 누구인가? 누가 공천 소리를 내었는가? 저 미련한 것이. 참. 자, 알겠습니다. 꼬붕들 대잔치. 요게 이제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혁신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는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이미지. 그리고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혁신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저들이 갖고 가게 되면 우리가 총선 때 불리해져요. 근데 이제 워낙에 비호감도가 높은 집단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이럴 때는요. 진짜 알을 깨고 나오고 살 껍질을 벗길 정도의 완전 달라진 모습이어야 되는데 바뀔 가능성 없다. 다행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구독 타임.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이제 이 운영진은 보이는데요. 그 구독자냐 아니냐가 보이는데 지금 구독자로 채팅하잖아요. 네. 다 구독자라고 다 체크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채팅하고 싶은데 지금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는 새날 광고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RS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새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877-0629. 네. 자, 초이초이님 할 일 많은데 안 볼 수가 없음. 그러죠? 새날이 이상하게 별게 없어 보이는데 딱 한 번 켜는 순간 정지 버튼을 못 눌러. 지금 밥도 하고 계실 거 그러는데 밥 하시다가 새날 방송 듣다가 지금 고등어 태우신 분 2분 계시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헬렌 최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